한국에서 렉서스는 수입차지만 일본에서 렉서스는 국산차입니다. 수입차는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렉서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인을 안 해줘요. 일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콧대가 높아 보여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잘 팔리는 일본 차는 일본에서 어떨까라는 내용인데, 당장 저희 방송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다루는 편인데, 한일 간의 차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차량의 취향 정말 다르죠. 네, 한국과 일본.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로 이 차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좋은 차다 라는 그런 차가 일본에서는 정말로 찬밥 취급, 아니 굳이 그걸 이라는 식으로 봐지는 게 있는 차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한일 간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걸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합뉴스네요. 11월 수입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처음으로 가솔린차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인기가 예전보다는 못하죠. 대신 한국도 요즘 유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너무 비싸다, 기름값 너무 비싸다 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반영해서 그런지 수입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많이 뜹니다. 하이브리드에서는 뭐가 제일 유명할까라고 했을 때, 그렇죠, 바로 일본 차를 많이 떠올리시죠. 2013 수입차 결산, 하이브리드의 명가에 부활, 한국 토요타 4년 만에 수입차 빅3 이래가지고 이게 토요타 차만 늘어난 게 아니라 토요타 브랜드랑 렉서스를 합쳐가지고 이번에 엄청나게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1월달부터 10월달의 판매량, 토요타가 26.4% 늘어났고 렉서스가 93% 증가 이렇게 뜨는 어머나. 겁니다. 11,000대를 팔았답니다. 많이 팔았네요. 네, 그 중에서 렉서스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 ES300H는 6,616대나 팔렸는데 이게 전년 대비 86% 늘어난 판매량이다. 오늘 얘기하는 차가 바로 이 렉서스 ES300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머나. 참고로 이 렉서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팔렸잖아요.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연합뉴스네요. 렉서스 ES300H 컨슈머 인사이트 올해의 차 4년 연속 선정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나름 이 렉서스의 차 중에서는 역시 렉서스는 ESG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강남 소나타라는 식으로도 이것도 이 차도 이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오상 ES가 왜요? 이거 일본에서도 좋은 차 아니에요? 당장에 미국에서도 렉서스 하면 ES를 많이 떠올릴 텐데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렉서스 자체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 팔리는지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렉서스가 아까 11,000대 정도 팔리잖아요. 같은 기간, 좀 비싼 기간 동안에 일본 내에서 마크라인즈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통계를 나타내는 건데 렉서스 쭉쭉쭉 나오면서 2023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 89,0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배 정도 팔았네요. 딱 일본에서. 뭐 한 달도 많긴 하지만. 아까 뭡니까? 한국 뉴스에서는 렉서스의 11,000대 중에 6,600대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렉서스 중에 반 이상이 ES를 타시잖아요. 자, 그럼 일본 내 렉서스 89,000대 중에 ES가 몇 대일까? 라고 했을 때 2023년 1월 달에 470대, 2월 달에 390대, 3월 달에 300대, 4월 달에 200대, 5월 달에 100대, 6월 달에 200대, 7월 달에 300대. 8만 9천대 중에 8만 대 중에 일본에서 팔린 ES는 4,000대가 안 나옵니다. 렉서스 일본 내 판매량의 5%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ES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렉서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세단 ES 그 좋은 차지 라고 느끼는데 일본 내에서 렉서스 ES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ES가 왜 이런 식으로 일본 찬발을 받냐면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역사가 짧아요. 맞아요. 뭔가 저도 ES 있었나라고 좀 느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렉서스 ES는 어찌보면 렉서스가 한국 내에서 상륙하고 나서부터 계속 잘 팔리는 롱 베스트셀러잖아요. 계속해서 ES 모델 체인지 뭐 몇 세대 잘 팔리는 그런 차잖아요. 일본 내에서 렉서스 ES는 어떤 차냐면은 ES가 원래 처음에 있었다가 뺐어요. 일본에서. 이건 미국 향이다, 해외 향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ES가 일본에서 긴 시간 동안에 없었습니다. 2018년이 돼서야 렉서스 ES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넣었는데 처음에는 꽤 잘 팔렸습니다. 1년 동안에 1,800대를 팔았어요.
그랬는데 이 이후부터 계속 판매량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연간 판매량 약 4,000대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인기가 없어져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렉서스는 일본에서 뭡니까? 수입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로 보이지만은 일본에선 얘는 국산차입니다. 원형이 되는 차가 뭐예요? 캠리죠. 캠리에다가 내장재, 그 다음에 안에 실내 디자인 바꾸고 조금 이제 캠리를 이쁘게 연예인 화장시키면은 뭡니까? 바로 이 렉서스 ES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당장 이 인식이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박간이 영상. 일본 사람들이 세단을 타지 않는 이유. 라고 하면서 그 영상 내에서 이게 일본의 뉴스가 나왔다 했었죠. 올해 5월 달에 나온 뉴스. 도요타 캠리의 일본 내 생산 종료. 캠리가 일본에서 철수하는 겁니다. 안녕. 이거랑 연관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팔릴 이유가 없겠죠. 그럼 단지 이것뿐이냐? 또 이것뿐만도 아닙니다. 또 뭐냐면은 2021년 동양경제네요. 왜 일본 세단 시장은 벤츠 1강인가? 기승전 벤츠인가? 일본에서도 세단 타는 사람들은 있긴 있잖아. 있어요. 음. 그런데 얘 벤츠 탑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탈 때도 저런 이제 비싼 차 같은 경우는 약간 과시용도 있잖아요. 약간은 내가 막 요 정도는 먹고 산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렉서스 ES는 안 돼요. 벤츠한테. 왜 그런 식으로 더 나오냐면은 여러분. 일본에서 세단을 사는 사람들의 구매자 연령층은 50대 이상이에요. 그 박간의 영상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 세단 탄다고 하면은 아재라고. 어르신이라고. 이게 일본에서 이미지거든요. 실제로 사는 사람도 어르신이 삽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연령대가 되면 세단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ES라는 차를 봤을 때 뭐가 불만족이냐면은 간단합니다. 어중간합니다. 일본 내에서는요. ES가 602만에서 728만엔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옵션 내면은 800만엔까지 가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7, 8천 정도 됩니다. 일본 내에서. 젊은 층은 손도 못 대는데 이게 아까 좀 50대 층들부터 되면은 일단은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예, 기본형의 옵션 붙이더라도 ES보다 싸거나 같은 가격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MW 3 시리즈 또 밑에 급으로 가면은 비빌 만한 게 나와요. 그리고 돈을 더 주면은 E클래스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BMW 5 시리즈를 산다라든지 라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독일자들이랑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같은 돈 주고 사는데 렉서스가 일본에서는 국산차잖아. 굳이 이걸 사야 되겠어? 내가 50이 넘어갔는데 나이가 거기다가 이 벤츠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게 차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E나 C나 잘 구분을 못해요. 벤츠를 왜 사요? 삼각별만 박혀있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마크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마크만 있으면은 작거나 크거나 어쨌든 벤츠 타는 사람이에요. 이 렉서스는 국산차이고 아까 말한 대로 캠리의 발전형이다 보니까 비교 대상자가 국산차에 너무 많아요. 당장에 뭐 도요타의 크라운이 있습니다. 730만엔부터 830만엔. 나름 렉서스 브랜드인데 일반 도요타의 차보다 싸네? 라는 선택지가 먼저 한번 등장합니다. 어머나 토요타는 그래도 최고 브랜드가 렉서스니까 렉서스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했었어요. 크라운을 사지. 아, 저 사람 렉서스 마크 달고 싶었나 보다. L 마크 달고 싶어서 ES 샀나 보다. 솔직히 일본에서 렉서스 타려고 하면은 렉서스 세단은 그렇죠. 이거 아니면 안 쳐줍니다. L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안 팔려요. 이 LS는 가격대가 얼마나 가요? 제일 싼 게 1000만엔부터. 그 다음에 에그젝티브는 1700만엔이에요. 가격대가 ES 두세 대 살 정도 돈을 줘야 돼요. LS를 못 사는데 마크 달고 싶은 사람처럼 그렇죠. 보인다. 그러니까 LS는 못 사지만은 도요타 마크 달기 싫어가지고 산 차가 이거야? 라고 보는 게 일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죠. 거기다 또 하나 더 나온 거 있죠. 뭐 일본 사람들 아저씨라 했잖아. 아까 구입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이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고급 세단은 후륜 구동이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 있어요. 전륜 구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밀어주는 후륜 세단을 타는 게 그래도 좀 뭔가 좀 좋은 차를 탔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 벤츠 C클래스, BMW 3 시리즈는 후륜입니다. 그런데 이 렉서스 ES는 캠리의 사촌이잖아. 전륜 구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륜 기반 세단의 택가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 입장에서.
일본에서 세단을 구입하는 주 연령층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세단을 타온 사람들의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안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ES를 엄청 좋은 차라고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이 차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승차감도 좋고 소리도 조용해요. 거의 전기차급이에요. 고장도 잘 안 나요. 거기다가 연비가 이게 리터 17km 이상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차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일본 사람들에게 잘 안 먹히냐면은 이 아저씨들이잖아. 차를 탈 때 연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 일본 세단 구매층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일본 내에서 이 렉서스의 판매 방식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렉서스는 일본에서 절대로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지금 현행 렉서스 ES가 2018년에 발매됐다 했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13년이잖아. 말이죠. 5년 넘었죠. 이제 슬슬 막바지예요. 이제 얼굴 바꾸고 내용 바꾸고 이제 모델 체인지를 앞둔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요즘 이거 있죠. 최근에 벤츠 E클래스 이런 거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2천만 원에 육박하면 E클래스 할인 이래가지고 할인도 해주면서 좀 뭔가 떨이를 팔려고 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입차는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할인을 넣어줘요. 그런데 렉서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인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콧대가 높아 보여요. 한국에서 렉서스는 수입차지만 일본에서 렉서스는 국산차입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독일차도 포함하고 수입차로 경쟁하는데. 그렇죠. 맞아. 국산차 다른 건 다 할인해주거든. 도요타도 모델 말기, 닛산, 마츠다도 다 할인하는데 렉서스만 할인 안 해줘요. 얼마나 괘씸해 보여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냥 삔또 상했다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깁니다. 이 차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말로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렉서스 ES는 잘 팔리지만은 렉서스 LS는 안 팔리거든요. 왜? 그 돈입니다. 렉서스에 1억 5천을 태워? S클래스야? 7시리즈야? 미쳤어? 야야야 때려쳐. 이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렉서스는 고장이 나지 않고 가성비 좋고 그 가격대의 수입 세단에 비해 가지고 연비도 좋고 좋은 차야. 그러니까 렉서스 뭡니까? ES가 팔리는 거지. 엄청나게 고급이고 왜 엄청 브랜드 와서 팔리는 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근데 반대말 일본에서는 S클래스 7시리즈 타는 사람보다 렉서스 LS 타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 S클래스 7시리즈는 할인해주는데 얘는 딜러 가면은 이대로 그대로 받거든요. 여기서 옵션 넣으면은 한 2, 3천만 원 더 올라가죠. 할인 안 해줍니다. 일본에서. 그럴 때 일본에서 LS를 저렇게 타고 신형 모델 타고 있는 분 보면 회사 사장님, 회장님 진짜로 부자로 보이는 차예요. 이게. 그거는 맞네. 예.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너 이런 부의 상징을 살 돈 없어서 너 이거 샀구나, ES 샀구나 라고 보이니까 더 안 팔리는 거야. 뭔가 좀 흉내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밑등급 세단의 수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 사람들은 렉서스라고 하면 뭘 선택하는 겁니까? 일본 사람들은 렉서스라고 하면은 렉서스 NX입니다. 일본에 판매된 렉서스의 반은 NX입니다. NX가 뭐예요? 렉서스의 그거 중형 그거 SUV입니다. 한국에서는 반이 ES고 일본에서는 NX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왜 NX가 팔리냐면은 수입차 중형 SUV보단 싸요. 자, 렉서스 NX는 대충 이 정도로 가격이 돌아갑니다. 455만에서 753만원까지가 있어요. 옵션 넣고 하면 한 5천만 원에서 뭐 한 7, 8천만 원 빠지는 게 이 NX인데 얘 경쟁 모델이 벤츠의 GLC, 그다음 BMW X3거든요. 자, 한국어로 보냐. 이게 GLC입니다. GLC 839만에서 998만. 옵션 넣으면 더 올라가죠. 최근 모델 체인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 예, X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얘가 엄청 싸 보이죠. 할인이 없다 하더라도 NX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의 가성비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군이란 걸 볼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은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렉서스 ES가 잘 팔리는 차고 나는 좋은 차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차를 얼마나 탈지 궁금하신 분이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안 좋아서 일본에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운이 없게도 비교 대상이 너무 좀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이 렉서스를 국산차로 바라보는데 너무 콧대 높게 반사이익으로 얘보다 더 가성비 좋아 보이는 뭐 NX라는 렉서스의 SUV가 일본선 잘 나가고 한국에선 NX보다
세단이 ES가 더 잘 나간다는 그런 좀 대비되는 내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추미코랑도 ES를 시승을 했었어요, 예전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추미코가 시승 끝내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제일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도 오상 세단은 메르세데스지. 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그때도. 이런 인식이라는 게 일본에서 정말 뿌리 있게 박혀있기 때문에 세단이 안 팔리고 팔리더라도 벤츠 아니면 안 된다. 일단은 상가별이 박혀있어야 돼요,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저 돈을 주고 저걸 샀다면은 바보. 약간 이런 소리 듣는 게 있는 거예요. C클래스보다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들. 집안 출신 그렇게 뭔가 부자도 아닌 가정에서 나온 사람 입장으로는 역시 마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세단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다른 겁니다. 실제적으로 차를 타고 차를 만족감을 느끼고 차를 아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세단 타는 분이 훨씬 더 안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이쪽은 브랜드, 이미지, 차 대 차의 이런 게 우선시 된다면은 우리나라 아까 말했던 소비자 얼마나 깐깐해요. 소리 나나 안 나나? 고장이 안 나네. 이거 단차 있나 없나? 역시 일본 차는 이런 게 좋아서 이렇게 일본 차를 판단하시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일본 차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리뷰 볼 때도 있잖아. 문 닫은 소리 봄.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뭐 세단 뭐 고장이 나지 연비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누구보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러니까 난 비교군을 딱딱 해두고 C보다는 ES다. 그지? 안 그러면 이번에 모델 체인지 말기 2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선택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면은 맞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맞아. 예.